장위동에 살았을 때. 사주 8자. 시장 골목에서 살았을 때가 장위동에서 살았던 집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것 같다. 거의 5년쯤 되었으니까. 오래 산 만큼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경험이었다. 엄마의 기도도 필요 없는 걸까? 이 집에 이사 온 후 역시도 좋은 일보단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저승사자를 한 명도 아닌 2명씩이나 보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의 몸 상태는 비방을 했을 그 당시에만 괜찮아지셨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슬 안 좋아지셨다. 시장 골목의 터가 센 탓일까? 아니면 그 집 터가 센 탓일까? 막내야, 할머니 모시고 보살집에 가서 엄마 좀 물어보고 오너라. 엄마, 무당집 가면 귀신 옮긴다고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점 보고 오라고 하세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엄마 보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를 열어서 조직 검사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 모시고 점집 좀 갔다 와. 할머니 친구분이 그러시는데 얼마 전에 신내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할머니 모시고 어여 갔다 와. 네. 점집에 가면 귀신 붙는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점집을 가면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던 터라 조금은 낯설고 두려웠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옆 창문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냄새가 우릴 맞았다.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조그마한 방 안쪽 벽엔 누군지도 모를 이상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촛불과 향, 그리고 몇 가지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이상한 나라에 온 것 마냥 여기저기 훑어보고 있을 때쯤 보살이 입을 열었다. 점집은 처음이신가 보네요. 아, 네. 누구 보실 건가요? 엄마 좀 보려고요 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으로 옆구리를 툭 치셨다. 아예 우리 식구들 좀 보려고요. 보살은 할머니가 불러주신 대로 A4 용지에 식구들 이름과 나이, 생일을 적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아빠 이야기를 한 뒤 엄마 쪽을 보더니 엄마 신 받으셔야겠어요. 응? 뭔 신? 엄마가 태어나시길 목에 염주를 걸고 나오셨어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이 집에 객사 죽음 당하신 분도 계시고 머리에 총 맞아 죽은 조상이 있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애 낳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애기도 보이고. 그 당시에는 어려울 때고 아파서 죽든 못 먹어서 굶어 죽든 병 걸려 죽는 일이 뭐 어디 한두 번인가. 할머니는 그런 것쯤은 나도 맞추겠다라는 눈빛이셨다. 보살은 신바람이 들이쳐서 동생이 군대를 가든 내가 집을 나가든 누군가는 나가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받지 않으면 자식들 중에 누군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신이 다 그런 것이니 엄마의 몸엔 칼을 대지 말라는 등 이것저것을 말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쯤이다. 점집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우릴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할머니가 마루에 앉자마자 전본 이야기를 물어보셨다. 뭐라고 하던가요? 놈의 신이 왔다고 해대고 총 맞아 죽고 나가서 죽고 애 낳다 죽고 죽은 애기도 많다고 하고. 말을 흐리시며 할머니는 답답하신 듯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우리 집에 누가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 있어요? 애는 또 뭐고? 글쎄다. 전쟁 나가서 돌아가신 분은 모르겠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위로 누나가 아기 때 죽었다고 했고 네 맨 위에 언니가 아기 때 돌지나 폐렴으로 죽었었고 나머진 모르겠다. 할머니 눈치가 보이셨던 엄만 대충 말을 마무리하셨고 할머니는 마실 가신다며 나가셨다. 엄만 할머니가 나가신 후 나를 불러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너도 알다시피 경수가 어려서 죽을 정도로 아팠잖니. 그때 전 보러 갔던 그 경상도 무당 아줌마가 엄마 보고 그러더라. 엄마한테 신이 왔는데 신이 워낙에 센 분들이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라고. 경상도 무당 아줌마라면 엄마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된다. 점도 잘 보셨지만 돈보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셨다. 엄마가 새벽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기도했던 거 알지? 그거 칠성기도야. 외할아버지로 인해서 외가 노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엄마한테 신이 왔다고 하니까 그거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한 것도 있어. 니들 어렸을 땐 그 기도할 때는 새벽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고 좋았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그 기도 덕분에 네 아버지가 최전방 수색대에 가셨을 때도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고 하시는 사업도 다 잘 됐었는데 갈수록 면하는 게 아니고 몸도 이상해지고 자꾸 이상한 꿈도 해서 이놈의 기도 안 할란다 그리 생각하고 기도 접었었는데 아버지 일이 내리막길 타고 형제간에 의리 상하고 집안에 불화도 끊이질 않고 이젠 니들 앞길도 망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가 군대에 가셨을 땐 일명 빨갱이가 내려와 수색대 군인들도 다 죽이고 부대에도 비상이 걸리고 그랬던 때였는데 일만 터지려고 하면 아버지께선 신기하게도 미리 휴가를 나오셨다고 한다. 연락을 할 수가 없기에 일이 마무리가 될 쯤이면 부대 복귀를 하셨고 엄만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다. 경상도 보살이 엄마한테 신었다고 했을 땐 안 믿었어. 그런데 언제쯤인가 꿈속에 엄마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길이 양갈래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앞길로 똑바로 가야지 옆길로 가다간 장군을 만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앞길로 갔는데 밥상이라고 하기엔 얼마나 크고 길던지 그 옆엔 하얀 저고리에 무릎까지 오는 까만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가 보였고 하얀 수염이 땅까지 끌리는 새 할아버지가 껄껄 웃고 계시더라고. 그 할아버지 옆으론 커다란 광주리에 태극기가 덮여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갔다가 장군이 나타난 거야. 그리곤 꿈이 깼거든. 왜 이사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드글대거나 터가 센 곳만 이사를 다녔는지 조금은 의문이 풀렸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좋은 영혼이든 사악한 영혼이든 어느 집이나 귀신은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유독 한많은 영혼이나 지방령이 있는 집들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던 듯 싶다. 3년 동안 일을 다니는 동안 엄만 늘상 몸이 불편하셨고 남동생은 점집에 갔다 온 후 자원 입대를 하였다가 몸이 안 좋아져 결국 육군병원에서 의병 제대를 하고 말았다. 일을 하는 동안엔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지 내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쉬게 되면서부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이동 도선사를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곳을 가는 길이 경사가 심해서 걸어가기보단 절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등산로 입구까지 가서 절을 올라가던 등산로를 향하던 했었는데 무슨 마음에서인지 하이힐을 신고 산에 올라가질 않나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빨간 립스틱에
빨간 티에 빨간 바지, 빨간 신발을 신고 절간에 가고 남들 눈엔 그저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여겨질 정도였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어느 날인가 검은 티에 검은 치마를 입고 절간에 들어섰는데 절간 입구에 있는 사대천왕 쪽에서 칼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아무리 보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내 귀에만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멍하니 있었다. 도저히 절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뒤돌아 나와버리고 한동안은 절에도 가지 않았다. 엄마 대신 정말 내게 신이 온 걸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내 옆엔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승사자. 아니, 느낌이 아니다. 처음엔 느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 형태가 보였다. 검은 갓을 쓰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다만 젊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옷 역시도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언제인지 옆에 와서 앉아있었는데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곤 내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의 느낌을 주곤 하였다.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돌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점을 봐달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한날은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 쌍욕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니 다짜고짜 점 봐달라고 난리셨다. 할머니, 저 그런 거 볼 줄 몰라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늙은 노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어째, 이런 연병이. 아니, 대체 뭘 봐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일단 할머니를 마루에 앉히고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꿈에 자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보여서 물어보러 왔는데 대체 그게 뭐시오?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 할머니네 집에 상문 들어온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는 보살한테 가서 구슬하던 하셔서 상문을 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다. 아이, 난 그런데 모르니까 집이가 해줘. 네? 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잘 아는 분 찾아가셔서 하세요. 말을 잘라버리고 나니 그 할머니는 혼잣말로 궁시렁대면서 욕을 하시고 나가셨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에 그 일들을 잊고 저녁이 되어 잠에 들었는데 낮에 들었던 낯익은 할머니의 욕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방문을 열고 마루를 보니 마루 입구에 서서 낮에 봤던 그 할머니가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할머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와서 또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은 안 하시고 열심히 욕을 퍼붓고 계셨다. 순간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마치 현실인 것 마냥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다. 꿈을 꾼 날로부터 3일이 지난 늦은 오후에 웬 아줌마 목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소복을 입고 있는 아줌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날 찾아왔다. 누구세요? 혹시 3일 전에 할머니 한 분 이 집에 오지 않았나요? 아, 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왜요? 그 할머니가 제 시어머니신데 이 집에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상문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시곤 저녁 식사 후에 욕실에서 이 닦으시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네? 온몸에 얼음이라도 쏟아부은 듯 했다.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 저는 그냥 상문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을 전하러 왔어요. 아줌마는 그 말을 하시곤 그냥 가버리셨다. 그 일을 계기로 종종 죽을 사람들이 꿈에 나와 자기가 죽는 날을 말해주곤 했었다. 연락이 끊긴 학창시절 동창 시아버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꿈에 찾아와선 나는 암흑의 시아버지 되는데 5월 말일날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동창 중에 그 친구랑 절친인 친구와 연락을 해서 꿈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 그 친구 6월 초에 결혼 날짜 잡았었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내가 개꿈 꾼 거겠지? 그 꿈은 정확히 5월 1일쯤에 꾸었었는데 한 달 후 연락했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왜? 뭔 일 있어? 왜 불러놓고 말을 안 해? 어떡해. 뭐가? 네 말대로 그 친구 시아버지 30일 새벽에 돌아가셨대. 위암으로. 하늘로 향해 내 머리카락들이 하나같이 죄다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었고 얼굴엔 두드러기가 나듯 소름이 돋았다. 대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이 왜 보이는 걸까? 위암 말기였는데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나를 잡은 건데 그리 돼서 1년 늦췄다고 하더라. 저승사자가 내 옆에 있는 이유가 이런 걸 나보고 보라는 걸까? 아님 나보고 진짜 무당되라고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터져 나왔다.